자, 오늘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이런. 자, 일단 집합에서 이제 연산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합집합, 교집합,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 또는 뭐 하게 될 건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합집합은 여기 있는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텐데,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A하고 A 집합과 B 집합이 서로 합해져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A 합집합은 X를 구할 건데 A 원소 또는 B 원소다. 그래서 여기 또는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쳐놓읍시다. 그래서 합집합하면 또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집합은 이 교자는 어떻게 보면 만난다라는 얘기가 될 거니까, 교집합은 집합을 그렸을 집합 A 집합과 B 집합이 있었을 때 거기에 겹쳐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얘는 그리고다. 교집합은 그리고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서로 소는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두 집합이 서로 만나지 않는 거야. 서로 만나지 않으면 교집합은 공집합이 된다. 그래서 이런 녀석을 서로 만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문제에서 여기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공통인 원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 소이다. 이것도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하나 기억을 해 놓읍시다. 왜 이렇게 안 나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의 이제 성질에 대해서 할 건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둘이 있는데 A랑 공집합이랑 A하고 공집합하고 합하면 당연히 A가 되고, 교집합 겹쳐지는 부분은 서로 없을 테니까. 너무 왔다 갔다 거리네. 얘를 바꿔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없을 테니까 당연히 공집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합하거나 교집합을 하면 자기 자신이 나올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 이제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A 집합하고 이렇게 B 집합이 있는데, A하고 A 교집합, 여기 있는 이 교집합은 여기가 되겠죠. A하고 교집합하고 겹치는 부분은 이 교집합이 전체가 다 겹치게 될 거니까, 이건 합집합이구나. 미안. 자, A 합집합하고 A하고 여기 있는 이 교집합하고 합하게 되면 결국 다시 그냥 A가 되겠지. 그래서 그냥 A가 된다라는 얘기고, A하고 여기 있는 A 합집합 B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A 자신이 되겠죠. 그래서 A가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쉽게 이해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 여집합하고 차집합인데, 일단은 여집합 개념을 알려면 전체 집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여기 있는 이 처음의 집합을 전체 집합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뭐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전체 집합인 거고, 우리는 기호는 뭐 U라고 우리가 나타내는 거고, 여집합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체 집합에서 뭔가 주고 남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A의 여집합은 이 전체 집합에서 A를 주고 아니면 주고 또는 A를 빼고 남은 부분, 이 부분이 바로 A의 여집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기호 같은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사용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한번 보시고요. 자,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A 차집합, 그러니까 여기 기호가 빼기처럼 되어져 있는데 A에서 A 차집합 B가 A에서 B를 뺀다 이러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A가 가진 거에서 B하고 겹쳐진 부분을 뺀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집합은 A 차집합 B라는 개념은 A에서 B하고 겹쳐진 부분을 빼야 되겠지. 왜냐하면 A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거에서 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항상 A가 가진 거에서 B와 겹쳐진 부분을 뺀다. 그러니까 A에서 이 B를 뺀다는 얘기는 이 B와 겹쳐져 있는 부분이 이만큼이겠지. 이만큼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차집합 부분은 문제에서 좀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차집합하고 여집합들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잘 보면 이거는 A하고 A가 아닌 부분하고 합하면 당연히 전체가 될 거고 A라는 A 부분과 A가 아닌 거랑 겹쳐지는 부분은 당연히 공집합이 될 거고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 이거는 전체에서 전체를 빼고 남은 나머지니까 없을 거고 그다음에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공집합을 뺀 나머지 그러면 공집합을 뺀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뺄 게 없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전체 집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여집합의 여집합은 A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그냥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로 5번에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A 차집합과 같은 표현인 건데 A 차집합과 같은 표현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차집합은 선생님이 개념적으로 A에서 교집합을 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는 합집합에서 B를 뺀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의 여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뺀 거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부분 2개, 3개, 4개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차집합 왜 여기가 안 먹히지? 여기서부터 먹히네. 자,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A 차집합 B하고 같은 표현 이건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집합이 여기 있는 이 차집합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A에서 뭘 빼냐면 A 교집합 B를 뺀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합집합에서 B를 뺀다 라는 거 하고요. 네 번째는 그 여집합으로 표현됐었을 때 여집합하고 A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될 거다 라는 걸 잘 기억을 하시면 얘는 언제 사용되냐면 이거는 나중에 보겠지만 연산 법칙을 할 때 쓰는 거야.
어떤 우리가 연산법칙 하면 교환법칙, 분배법칙, 뭐 교환 그러니까 뭐 그 결합법칙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는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거고요. 얘네 둘은 언제 쓰이냐면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사용을 할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NA 차집합 B를 구하라고 해가지고 NA에서 NB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이게 원소의 개수였었잖아. 이렇게 구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원소의 개수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얘가 3개고 이게 5개 썼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A에서 교집합을 뺀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소의 개수 부분에서 다시 좀 더 자세히 다룰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차집합은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뭐 여집합 부분은 자, 여집합 부분은 이렇게 나오면 이 녀석은 A 차집합 B랑 같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기 있는 1번을 이용할 수도 있고 2번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여기다가 별표를 한 5개?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명제 쪽으로 가도 다 포함 관계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이 표현인 이 5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일단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자, 이거 뭐냐면 합집합을 가지고 나타냈고 교집합을 가지고 나타냈고 즉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 둘 중에 합집합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러면 이 녀석은 포함 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교집합을 했었을 때도 자, A하고 B하고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이 녀석은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고 자, 합집합을 하면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커져 작아져. 합집합을 하면 커지겠지. 그래서 이 결과가 이 B가 큰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교집합을 하면 둘이 기본적으로 작아져요? 아니면 범위가 작아지겠어? 넓어지겠어?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A가 나왔다는 얘기는 A가 작다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차집합을 했었을 때 이렇게 공집합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작은 거에서 큰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봅시다. 여기 있는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작은 부분에서 여기 있는 이 큰 부분과 겹친 부분 작은 거에서 큰 거하고 겹친 부분이 뭐가 되겠어? 그렇지? A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봐. A에서 A 교집합 B를 했는데 자 여기 있는 이게 A가 됐었지. 그러니까 A에서 A를 빼니까 공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차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뺀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공집합이 나왔다는 얘기는 빼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는 이 B가 A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번은 이거는 뭐 그림 그려보면 알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포함 관계에 있으면 자, 여긴 자, B가 좀 약간 크다라고 생각하고 A는 작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체에서 큰 걸 뺀 게 범위가 더 넓겠어요? 아니면 전체에서 작은 걸 뺀 게 범위가 넓겠어요? 전체에서 작은 걸 뺀 게 범위가 넓겠지. 그러니까 A 여집합 부분이 더 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집합을 하면 순서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크다 작다인데 여집합은 전체에서 빼고 남은 부분이니까 전체에서 큰 걸 뺀 거랑 전체에서 작은 걸 뺀 거랑 또
그 방향이 좀 바뀌겠지. 포함 관계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다섯 번째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작은 거의 여집합과 큰 녀석을 합하면 우리는 전체 집합이 될 거다. 이렇게 문장으로 기억을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작은 거의 여집합이면 이만큼이겠지. 거기에서 이 큰 부분 B를 합하게 되면 전체 집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 특히 이 다섯 번째가 응용이 되게 많이 될 건데 작은 거의 여집합과 큰 거를 합하면 전체 집합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집합하고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나오면 항상 작은 거의 여집합과 큰 거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A에서 B를 A 차집합 B야. 그럼 A에서 B와 겹쳐져 있는 부분을 빼라는 얘기인데 자, 서로 소라는 얘기는 겹쳐져 있는 부분이 없겠죠. 겹쳐져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 얘도 자기 자신. 그 다음에 그림을 잘 보면 A는 B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겠지. 그 다음에 또 B도 A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겠지. 서로 소 관계에 있었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이 포함 관계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 있는 이 다섯 번째에 있는 녀석은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 차집합 B하고 같은 표현도 있었지만 이제 A가 B에 포함된다. 이거하고 같은 표현도 알아놔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게 뭐였냐면 자, 합집합을 했었을 때 합집합을 해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합집합을 하면 누가 나온다? 큰 게 나온다? 작은 게 나온다? 큰 게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는 B가 될 거고. 자, 두 번째는 교집합을 가지고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이거는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자, 교집합을 하면 기본적으로 범위가 좁아지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게 나온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교집합을 하면 작은 게 나온다. 자, 또는 이 식을 보고는 둘 중에 하나가 나왔네. 이건 포함 관계를 나타내. 근데 교집합을 하면 작은 게 나온다. A가 작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다음에 차집합을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남는 게 없다. 공집합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큰의 관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키가 안 먹지? 네 번째는 자, 서로 여집합 관계에 있었을 때는 뒤집어진다. 그러면 자, 여기가 작큰이잖아. 그러면 자, 우리가 전체에서 여집합은 전체에서 작은 걸 뺐었을 때 전체에서 큰 거를 뺐었을 때보다 더 크게 되겠지. 그래서 이 녀석은 A가 B가 큰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5번은 그림으로 아까 한 번은 설명을 해줬지만 작은 거의 여집합 그리고 큰 거를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된다. 이렇게 그냥 아예 문장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주어졌었을 때 여러분들이 작은 거의 여집합 그리고 큰 거랑 합하게 되면 전체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했었을 때 둘 중에 누가 작은 건지를 쉽게 기억을 그러니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러지 않으면 이거 문제를 봤었을 때 쉽지 않게 저쪽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작은 거와 큰 거 관계를 여러분들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거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필수예제 1번을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뭐
구하래. A 교집합, B 합집합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우리는 제일 먼저 B 합집합 C를 먼저 구해보면 되겠죠. B 합집합 C를 한번 구해보면 자, B는 4보다 크고 9보다 작은 정수니까 5, 6, 7, 8. 자, 얘는 12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자, 여기서 합집합이니까 이 녀석은 겹치는 거 빼놓고 그냥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1, 2, 3, 4, 5, 6, 6이 서로 지금 겹쳤죠? 그 다음에 7, 8. 이렇게 하고, 자, A는 3, 5, 7이야. 그러니까 지금 A 교집합이라는 얘기는 A하고 이 B 합집합 C하고 서로 겹쳐져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둘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게 3, 5, 7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 5, 7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치? 자, 이번에는 A 교집합 B를 먼저 한번 구해보래. 자, A 교집합 B를 구해봤더니 아까 357하고 5, 6, 7, 8하고 겹쳐져 있는 건 5하고 7이지. 이 5하고 7, 얘하고 합집합 C. 그러면 얘 여기에서 5, 7을 서로 합하게 되면은 이 녀석은 뭐가 됩니까? 1, 2, 3, 4, 5, 6, 7, 1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지? 뭐야? 8. 오케이. 다음. 자, 필수예제 이제 2번을 보시면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필수예제 2번을 다시 보면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 그리고 얘는 짝수고 얘는 3의 배수인데 다음을 구하래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거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지. 자, 일단 여집합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었지? 전체에서 빼고 남은 거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A 합집합 B를 빼고 남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첫 번째 A 합집합 B를 구하라는 거는 A 합집합 B 얘는 A는 뭐야? 2, 4, 6, 8, 10, 12였었을 거고 3의 배수는 3, 6, 9, 12 이렇게 되어져 있었을 테니까 합집합을 하게 되면 2, 3, 4, 6, 8, 9, 10, 12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여집합을 하라고 했으니까 1부터 12 사이 중에서 얘네를 빼고 난 나머지가 뭐가 될 거냐 라는 거니까 얘는 전체에서 1부터 12까지 중에서 얘네 빼면 이렇게 나오겠죠. 7, 11 자,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교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라고 돼 있었지. 그치? 이거는 뭐 하라는 얘기야? 교집합 구해서 전체에서 그 교집합을 뺀 걸 구해줘라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교집합 B를 구하면 3, 6, 9, 12랑 여기에서 서로 겹쳐져 있는 부분은 6하고 12가 있겠네요. 그래서 A 교집합 B는 6하고 12가 있었어.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1부터 12까지 중에서 6하고 12 뺀 10개 쓰면 되겠죠? 1, 2, 3, 4, 5, 7, 8, 9, 10, 11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은 얘가 이게 말을 안 들어.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A 여집합에서 B의 차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을 이렇게 구해도 되니까 이제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냐면 A의 여집합을 하나 구해 보시고 B 집합을 해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는데 차집합은 뭐라고 그랬어? 얘에서 얘와 겹친 부분을 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지? 그래서 겹친 부분을 뺀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방법 2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차집합은 어떻게 바꿔줄 수도 있다?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A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 D는 여집합으로 바꿔줘도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은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구해서 서로 겹쳐져 있는 부분을 찾아주셔도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그럼 자꾸 문제 약간 뭔가 어떤 게 더 쉬울 건지를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1번과 2번 풀이하는 방법을 했으니까 2번도 여러분들이 여집합 구해서 하시든 아니면 A 여집합과 B 집합을 해서 겹쳐져 있는 부분을 빼서 하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B의 여집합, A의 차집합. 이거 혹시 기억나요? 승원이, 이거 뭐야? 이거 뭐랑 똑같아? 응. 자, 우리 앞에서 이거 배웠었지? A 차집합 B와 같은 표현. 혹시 그것 중에 혹시 기억나요? 자, 이게 A 차집합 B하고 서로 같았다라고 했던 거 혹시 우리 기억날까?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B의 여집합, 이제 차집합이니까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A로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같으니까 얘가 A 차집합 B랑도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바로 이걸로 문제를 푸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건너서 보면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었으니까 A 차집합 B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아니면 이제 이거 각각 여집합 구해서 겹쳐져 있는 부분을 빼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필수예제 3번을 볼게요. 필수예제 3번은 서로 소가 뭐라고 그랬지? 서로 겹치는 게 없다. 자, 그러니까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소수. 여기서 설마 소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막 1.1 막 이러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2, 3, 5, 7 이거밖에 없지. 그래서 2, 3, 5, 7과 서로 소인 게 뭐냐? 그러면 B를 봤더니 서로 소야 아니야? 겹친 게 없으니까 서로 소가 맞다. 그래서 B는 서로 소가 맞다. 그 다음에 얘는 10의 양의 약수. 그러면 1, 2, 5, 10 벌써 겹쳐져 있는 이 녀석이 있죠? 2하고 5가 있지? 얘는 탈락. 얘는 짝수 2, 4, 6, 8, 10 2 때문에 탈락. 너도 탈락. 4의 양의 배수네. 그러면 얘는 4, 8, 12, 점점점 이렇게 된 거야. 얘는 겹쳐져 있는 부분이 안 생기지? 그러니까 너도 오케이. 그래서 서로 소인 거는 B하고 2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이게 좀 이상해졌어. 자, 필수예제 4번 볼게요. 집합 B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할 때는 자, 첫 번째 걸 잘 보시면 9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9까지가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거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2래. 그럼 여기서 우리 뭘 알 수 있지? 전체에서 A 합집합 B를 빼고 남은 게 2라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는 A 합집합 B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2 제외한 1, 3, 4, 5, 6, 7, 8, 9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거기에서 A 교집합 B는 5, 8이래. 그럼 자 여기서는 자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여기가 5, 8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A 차집합 B라는 얘기는 뭐지? A에서 B를 뺀 거다 아니면 B와 겹친 부분을 뺀 거다. 겹친 부분을 뺀 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부분일 거잖아. 여기 부분이 1, 6, 7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봐봐.
합집합이 1, 3, 4, 1, 3, 4, 5, 6, 7, 8, 9인데 여기에서 A 부분이 1, 6, 7, 8, 5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이 뭐 없는 게 뭐가 있죠? 3하고 4하고 그다음에 9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집합 B를 구하래. 그럼 집합 B는 여기 있는 3, 4, 5, 8, 9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집합과 여기 있는 이 차집합 부분을 약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먹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필수예제 5번을 볼게요. 자, 집합이 있는데 교집합이 2하고 5일 때 상수 A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자, 이것도 잘 보면 교집합이 2하고 5가 된다는 얘기는 뭐지? 반드시 둘 다 갖고 있는 게 5라는 얘기, 2하고 5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은 이 둘 중에 하나가 2,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근데 여기서는 확실하게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A 제곱 더하기 4가 5가 돼야 되니까 A 제곱은 1이 돼요. 그럼 A는 뭐가 돼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항상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A가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집합 B는 2, 4, 5. 자, 이렇게 되면 2, 3, 5, 2, 4, 5. 교집합을 하면 2하고 5가 나와야 안 돼. 나오지. 오케이. 너 A는 1. 오케이. 넌 맞구나.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집합 B가 어떻게 되겠느냐? 봤더니 얘는 0,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교집합이 2하고 5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A는 1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필수 예제 6번을 볼게요. 자, 이제 성질에 관한 내용인 건데, 성질에 관한 내용인 건데, 항상 옳은 게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전체 집합의 여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지? 공집합. A가 공집합에 포함되면 안 되겠지. 뭐 될 수도 있겠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A에 포함된대. 우리가 보통 합집합을 한 게 범위가 더 일반적으로는 더 크지. 큰 녀석이 A보다 A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 자, 얘는 교집합은 B에 포함된다. 맞아요? 맞지? 왜냐면 우리가 A, B가 있는데 교집합은 이만큼밖에 안 되고 이만큼은 지금 B 안에 포함이 된 거잖아. 그래서 얘는 맞다. 그 다음에 얘는 전체 집합에서 B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 나왔네? 이 녀석은 차집합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B가 아닐 수가 있겠고, 전체 집합이 어떻게 합집합에 포함되겠어? 그죠? 전체 집합이 더 큰 건데.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7번 볼게요. 이게 바로 뭐야? 이거일 때 딱 나왔지. 뭐야?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거지. 자, B가 A에 포함된다. 그럼 이거 같은 표현을 우리 5개 한번 써볼까요? 그냥 이거 문제 보지도 않고 우리는 5가지 표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합집합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합집합을 하면 큰 게 나와요? 작은 게 나와요? 큰 게 나오니까 여기서 당연히 A가 나와야 될 거고. 자, 교집합을 했었을 때는 작은 게 나오면 되겠지. 그 다음에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공집합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이걸 했었을 때 여집합을 했었을 때는 서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거 중요한 거 한글로 한번 표현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요?
작은 거의 여집합, 작은 거의 여집합과 큰 녀석을 합하면 뭐가 나온다? 전체 집합이 나온다. 그죠? 이거와 같은 표현이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스르르 이제 확인만 해보면 되겠지. 항상 옳은 거 봤더니 여기 바로 1번 나와 있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이거는 뭐가 나와야 돼? 얘는 A가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 작은 관계인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었을 때 공집합이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게 나왔을 때는 작은 거의 여집합이니까 이거는 B의 여집합, 합집합 A가 전체 집합이 돼야 돼요. 그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반대로 됐지? 그래서 얘는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을 포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포함 관계에 나타내져 있는 거는 항상 시험에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아예 그냥 여러분들 다 꿰뚫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8번. 자, 이거 혹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예전에 이거 이렇게 나왔었을 때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지?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 x는 항상 x는이 x가 기준이야. x는 b의 부분집합이다. x는 a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때는 2 해가지고 B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가지고 이렇게 했었잖아.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식이었었잖아. 그치? 이게 바로 약간 그런 식으로 응용이 되는 거라고요. 문제에서. 자, 봐봐. A 교집합 X는 X야.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는 포함관계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런데 교집합을 하면 작은 게 나와. 그러니까 X 여기에서 X가 이게 고장났나 봐. X가 작은 거야. 그래서 A에 포함되는 거고. 자, 두 번째. A 차집합 B하고 X하고 합했는데 X가 나왔어. 자, 합집합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지? 큰 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X는 A 차집합 B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하나로 합치면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X는 A 차집합 B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해석 자체가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그 다음에 X는 왜 그래? X는 A 차집합 B를 반드시 포함한다. 맞죠? 그러면 자, A는 몇 개야? A는 A, B, C, D, E. A, B, C, D, E. A 차집합 B는 A에서 D를 빼면 A, B, C. 자, 그러니까 이 집합 X의 개수는 2에 얘는 5개, 얘는 3개. 그래서 5 빼기 3 해서 4개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생각보다 이 표현을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해석은 항상 X 기준으로 할 거고, 자,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식인 거야. 반드시 포함할 때는 빼주는 거.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집합에서 여기서도 봤지만 되게 중요한 거는 포함관계. 이 포함관계, 특히 여기서 교집합과 합집합으로 포함관계를 되게 많이 나타내는데, 이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그 다음에 이거다. 이런 형태가 나왔었을 때 특히나 얘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냈었을 때 나오는 형태니까 우리는 포함관계를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연습 문제는 조금 쉬었다가 할 수 있도록 합시다.